새학년 새학기라는 건데 체험마당이죠.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나이 다짐 또는 나이 계획 등 각자 크기가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의 쪽지에 적고 규칙에 따라 붙여보시오. 그러니까 이런 디렉션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정말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나이 다짐 또는 나이 계획, 새학기를 맞아서 나이 다짐 또는 나이 계획 등 각자 크기가 일정한 뭘 각자 크기가 일정한 게 이제 어떤 걸 꾸미냐 이거죠. 이게 우리말로도요. 이게 글을 쓰려고 하면 계획 등을 크기가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의 쪽지에 각자 적고 이렇게 해야죠. 각자가 지금 어디가 가 있는지 각자 크기가 그러니까 이 문장 자체가요. 이게 정말 누가 좀 손봤으면 좋을 정도로 수학 교과서 문장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어떤 문법 규칙들을 갖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보면 자주 보면 억지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으나 자연스러움이 없다라는 거죠. 만드는 방법. 크기가 일정한 직사각형 모양의 쪽지를 준비합니다. 이 쪽지? 예. 사실 이렇게만 딱 나와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뭘 준비하라는 거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준비한 쪽지에 앞으로 1년 동안 지키고 싶은 나이 다짐을 적습니다. 새학년 새학기 1년 동안 지키고 싶은 나이 다짐을 적습니다. 나이 다짐 이렇게 해가지고 적으라는 거죠. 뭐 몇 개를 적을 수 있는지 하여튼 이런 걸로 종이가 이게 보면요 이게 뭐 교과서만하게 보여요. 굉장히 크게. 그러면 이게 이 쪽지에 다짐 하나씩 적는 건지 여러 개 적는 건지 참 난해합니다. 이 자체 디렉션 자체가. 그리고 세 번째는 교실이 정해진 장소에 나이 다짐을 적은 쪽지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 직사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교실이 정해진 장소, 이건 뭐 선생님이 정해주나 보죠. 나이 다짐을 적은 쪽지를 겹치지 않게 또 빈틈없이 붙여서 직사각형 모양을 만듭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문장 자체도 아이들이 읽고 그냥 이해할 수 있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우리 반 학생들은 모두 몇 명입니까? 갑자기 또 뜬금없이 학생들을 물어봐요. 두 번째, 쪽지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다면 사용한 쪽지는 모두 몇 장입니까?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수 없다면 쪽지가 몇 장 더 있어야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까? 뭐 의도는 알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근데 구태여 이거를 이렇게 활동을 한다라는 건 참 정말 생뚱합니다. 정말 너무 창의적이어가지고 정말 입을 다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쪽지를 겹치지 않게 빈틈없이 붙여 직사각형 모양을 만들면서 알게 된 점을 이야기해 보시오. 제가 볼 때는 뭐 하고 싶지 않다일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이 이걸 이렇게 높은 거를 그림도 보세요. 아이들이 여기 있는데 여기다 뭐 어떻게 붙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장래 희망, 어, 우리 반 규칙 등 주제를 다양하게 정해서 쪽지를 붙여보시오. 이건 또 여러 개를 또 하라는 거네요. 쪽지가 16장인 경우 예를 들었죠. 그러니까 이거 나이 계획, 뭐 나이 다짐 이런 거를 수학 시간에 붙여가지고 활동을 하게 하는 게 뭐 융합형인지 모르겠으나 예, 정말 수학을 싫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장래 희망 이런 것도 지금 몇 개를 써야 돼요, 도대체. 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직사각형 모양을 만든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인수분해, 곱의 형태 이것은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우리가 쌓아 올릴 수 있느냐 이것이거든요. 수를. 그러니까 16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4, 4, 4장씩 4층을 쌓은 거죠. 또는 이제 2, 8 이런 방식으로 1, 16 이렇게 쌓은 거죠. 근데 그거를 말이죠. 장래 희망으로 이렇게 쌓을 수 있어요. 장래 희망을 뭐 하나를 가져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은데 어, 그렇죠? 아니면 학생 학생들마다 하나씩 아니면 잠깐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학생들마다 몇 개를 만들라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반 아이들 거를 다 만드는 건지
뭐 그것도 없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장래 희망을 적으라고 한 거 보니까 한 학생당 하나를 쓰는 것 같죠? 그 크기도 굉장히 크니까. 예. 일단 뭐 그렇게 해석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반에 몇 명인지를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반이 지금 예를 들면 39명이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 수가 없죠. 사실은 이제 이거는 명확하게 이런 활동 자체가 너저분하잖아요. 그냥 명확하게 표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카드를 준비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카드를 이제 이렇게 오립니다. A4지를 몇 번 반복해서 접어서 이제 오리면 되죠. 여기에는 이제 수를 써요. 수. 예를 들면 뭐 6을 써요. 6. 그렇죠? 6은 우리가 뒤에다가 이렇게 6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제 1 곱하기 6이 되겠죠? 이렇게 6개.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6은 2 곱하기 3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 얘는 1 곱하기 6.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9는 카드를 9 이렇게 쓰고 이제 뒤에 이게 뒷면이에요. 이게 앞면이고 앞이고 이게 이제 뒤. 그랬을 때 9는 1 곱하기 9죠. 뭐 이렇게 이제 1 곱하기 9를 쓰고 이제 3 곱하기 3이 되겠죠. 음, 네, 이렇게 3 곱하기 3 해서 3 곱하기 3. 왜냐하면 숫자 자체를요. 수를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아, 인수분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제 직사각형 모양으로 어떻게 쌓을 수 있느냐 이것을 인수분해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떤 수를 무엇과 무엇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 때문에 곱하기의 결과를 프로덕이라고 그래요. 생산물이 쌓여 있는 것처럼 이제 뭐 보통 이제 번역을 적이라고 했는데 어떤 수들의 프로덕이라는 거예요. 곧 모든 수들은 프라임이거나 자기 자신이 소수이거나 아니면 소수의 프로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수 자체를. 수 자체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볼 수 있어야 나중에 약분을 하든 최소 배수를 구하든 하여튼 무엇을 하든 수에 대한 감각이 좀 생겨요. 근데 반면에 이제 오 같은 거는 직사각형으로 2층 두 개를 이렇게 쌓아서 하면 이제 4죠. 5를 이렇게 쌓으려면 이 직사각형 모양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5는 직사각형은 그냥 1 곱하기 5밖에 안 돼요. 예, 1 곱하기 5. 요거밖에 안 되죠. 이것을 우리가 프라임이라고 한다. 프라임 넘버.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쪼개지지 않는 다른 형태의 직사각형으로 만들 수 없는 게 이제 프라임이 되는 거죠. 뭐 7 같은 것들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교과서처럼 이런 거를 이상한 방식으로 활동할 게 아니고요. 예, 이상한 방식. 이런 카드를 만들어서 카드를 보고 이거를 보여주죠. 그리고 이제 곱의 형태로 표현해 보라고 하는 것이죠. 곱의 형태, 직사각형으로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6은 1 곱하기 6, 또 2 곱하기 3. 2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2가 같다라는 것도 이거 로테이션 시킨 거죠. 로테이트 시킨 거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양의 변화는 없잖아요. 우리가 동일한 어떤 양을 눕혔다 세우면 양의 변화는 없다. 그래서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이런 것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